매출 채권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받을 돈, 당연히 자산이죠. 가장 대표적인 걸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구성되는 매출 채권으로 봤어요. 이제 그거 이외에도 채권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다른 것들을 조금씩 보겠다는 거예요. 자, 미수금과 단기대여금 있습니다. 미수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거래 외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뭘 주고 돈을 받으면 현금인데 못 받으면 채권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유의 영업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크게 보면 매출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그 고유의 제품이나 상품만 팔기보다는 다른 것도 가끔 팔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울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10만 평 정도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팔았다. 그런데 외상이다. 그러면 회계상 뭐라고 부를 거냐? 미수금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기대여금이야 말 그대로 순수하게 돈을 꿔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제를 주어졌으니까 예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죠. 11월 10일 날 취득원가가 80만 원짜리인 업무용 토지를 1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현금 받고 끝났는데 못 받았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분개를 해요. 날짜를 적고 금액을 적고 계산 과목을 적고 왼쪽 오른쪽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현금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현금을 먼저 분개하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쉬우니까 현금이 없어도 마치 현금을 받았다면, 현찰박치기였다면 하고 찾아가요. 팔았잖아요. 돈 받았어야 되잖아요.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있었어야 하는 거죠. 왼쪽 차변에 가서 100만 원 적고 이때 미수금 적습니다. 끝났죠? 그럼 오른쪽 대변에 반대급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왜 100만 원 받았지? 혹은 받을 권리가 생겼지? 땅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업무용 토지니까. 그러면 오른쪽 대변에 토지의 감소를 기록해야 되는데 토지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 더 받았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가가 상승했으니까. 그럼 이건 뭐라고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일단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20만 원 남았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100만 원이면 오른쪽에 두 줄이 나왔을 때 여기에 80밖에 안 접했으니까 나머지 20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다? 여기에는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답을 불러줬는데 이게 답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안 뜨래도 뭐 그냥 길게 말하면 뭐예요? 땅 팔아 번 돈. 뭐 그쯤 되겠죠. 근데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처분이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처분이익. 이 처분이익은 앞에 붙이는 단어만 달라지고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무형자산 처분이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토지를 팔았으니까 토지는 유형자산이라는 그룹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욕심을 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처분이익의 종류가 뭔지를 알아보고 싶다든가 아니면 왜 유형자산을 쓰는 것일까? 토지라고 쓰면 안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죠. 이게 바로 장수생의 비결이에요. 적절한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찬성을 보내지만 회계에서는 적어도 회계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옆으로 가지를 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 세법 공부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뭐 이건 세법 수업이 아니지만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법 공부하면 특히 꼼꼼하고 생각 많은 사람들이 되게 공부 오래 해요. 왜냐하면 그냥 얘기했거든요. 이건 면세고 이건 과세다.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상상해요. 이건 어떻게 되지? 어딘가 답은 있겠죠. 대표적으로 면세 과세에서 많이 농담하는 게 뭐냐면 가공한 건 과세고 그냥 팔면 면세죠. 그러면 백화점 지하에서 파는 김치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면세인데? 포장하면 과세예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 재밌게 듣고 말아야 돼. 아, 그러네. 참 세법이 그렇겠구나.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다 찾아요. 이제 김은 어떻게 되느냐, 구워서 파느냐. 근데 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귀에 들어오죠? 알겠죠? 끝. 굳이 더 하고 싶다면 토지 처분이익, 건물 처분이익 안 쓰고 유형자산 하나로 씁니다. 그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회계에 있어서
왼 한쪽에는 하나가 있고 다른 쪽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 없다? 있으니까 써놨겠지.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토지를 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수금이에요. 자, 12월 25일 날 자꾸 크리스마스에 뭘 하고 그러지? 기계장치 50만 원, 장부가액 80만 원을 기계장치 장부가액 80만 원을 50만 원에 처분했다. 이건 뭐예요? 아까 토지는 땅값이 올라서 더 받고 팔았는데 이거는 기계는 중고가 돼서 값이 떨어졌는가 봐요. 자, 어쨌든 회계 처리예요. 외상이니까 왼쪽 차변에 미수금 적는 건 똑같습니다. 얼마? 50. 오른쪽 대변에 얼마 적어요? 80. 왜? 80만 원짜리 기계가 줄어들었으니까. 계정 과목은 기계 장치예요. 끝 하고 봤더니 안 맞아. 손해 났네. 이런 경우도 있겠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 왼쪽 오른쪽의 금액은 같아야 하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여기다 30만 원 적어놓고 빈칸을 놉니다. 이거 뭐라고 적지? 이제는 아는 거죠. 뭐? 처분 손실이라고 적습니다. 처분 손실. 그러고 보니까 이 분계는 각각 동일한 금액이 늘고 주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나는 바람에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는 걸 보여진 거죠. 됐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회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자, 봐요. 이 친구가 작은아버지 회사에 이제 못 나와. 몇 년을 다녔는데 뭐 이제 다니는 건데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회사에 와서 앉아 있었더니 뭐 기계를 관리하는 팀에서 이런 거래를 했어요. 기계를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계는 기록만 하면 돼요. 손으로 써도 된다고. 80만 원짜리 기계를 50만 원에 팔았다. 야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되는데 이걸 나중에 집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분계라는 형식을 취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 만들 때 재무제표에다 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숫자로 적을 때 좋겠다는 거죠. 우린 그런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규칙을.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표시했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손으로 회계 처리를 쓸 때 한쪽은 하나 혹은 한쪽은 하나인데 다른 쪽이 두 개나 세 개이면 이게 요게 한 묶음이라는 뜻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기를 해요. 이거 무슨 왜 그 우리 옛날 그 노트 같은 데도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왼쪽 오른쪽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슬래시를 긋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한 가지만 더. 이와 같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손익이다 아니다? 손익이다. 손익계산서에 간다 안 간다? 간다. 어디로 가지? 라고 할 때 질문합니다. 영업 내입니까? 영업 외입니까? 영업 외예요. 이 회사가 토지를 사고 파는 게 전업인 회사가 아니라면.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합쳐서 처분 손익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회계학 교과서가 그렇게 불러요. 이건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으로 간다까지 기억해 주면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대여금 얘기예요. 예제 53페이지예요. 5월 15일 날 서울 상사에게 6개월을 기한으로 200만 원을 대여했어요. 대여했대. 뭐 회계 처리하면 되죠.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왼쪽 차변에 적어야 돼요. 왜 나갔어요? 대여했다니까요. 이런 200만 원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 자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단기대여금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라고 썼어요. 좀 한번 해보자. 맞아. 그 다음 문제는 일출 상사에게 만기 3년짜리 이자를 10% 조건으로 3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대여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현금을 찾아다 줬나 봐. 근데 두 번째는 300만 원 꿔주기로는 했는데 캐시가 회사에 없으니까 야, 은행에 내가 가기 귀찮은데 수표 줄 테니까 너 가서 은행에서 찾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회계 처리합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대변에 300만 원 적어요. 그런데 계정 과목이 뭐예요? 당좌예금이 적혔어요. 왜? 아니 수표 끊어줬다며. 앞 시간에 공부했죠? 앞에 300만 원 적어요. 그리고 왼쪽 차변에는 대여금이 적힙니다. 대여금 300. 그런데 장기예요. 이해는 금방 갔죠? 하나는 6개월짜리니까 단기라고 썼고 하나는 3년짜리니까 장기라고 썼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단기고 언제까지 장기예요? 1년이라고 얘기했죠. 물론 정상영업 주기라는 단어를 공부한 바 있어요. 돈이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조선업이라면 그것이 1년보다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과서적인 설명일 뿐이고 일반적인 우리 현실 실무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 목적의 교과서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 1년이에요. 1년이 안 되면 단기, 1년이 넘으면 장기입니다. 물론 아니지, 이게 슥 넘어가려고 그래. 원래 장기 단기라는 표현을 안 썼죠? 무슨 표현을 썼어요? 유동과 비유동이라는 표현을 썼었지. 그죠? 그죠? 이건 단기라는 뜻과 장기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동, 비유동이 장기, 단기와 같은 거예요. 왜 헷갈리게 하느냐? 사실은 그 개정 과목 단에서는 단기, 장기를 쓰고요. 그룹핑 차원에서는 유동, 비유동을 써요. 이것도 여기에 필기는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유동자산, 고정자산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유동의 반대말이 고정이었어. 그러다가 유동의 반대말이 비유동이 된 거죠. 물론 단기, 장기는 똑같고요. 자,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입니다.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한다면 저기다 장기와 단기를 안 쓰고 그냥 대여금 써도 10점짜리면 9점은 주긴 할 거예요. 8점이나. 그러나 정확히 써주면 만점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뭐 시험 공부하자고 덤비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어요?